이건 말도 안 됩니다. 어떻게 군함을 팔겠다고 온 사람들이 우리 무너진 철강 공장부터 살려내겠다는 겁니까? 유럽의 그 거만한 방산 거물들은 서류 가방만 들고 와서 돈 얘기만 늘어놓았는데 한국인들은 지금 우리 노동자들의 피눈물부터 닦아주겠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보낸 구원투수입니다. 미국의 무자비한 관세 폭탄을 맞아 차갑게 식어가던 캐나다 온타리오주 수세인트 마리의 대형 철강 공장. 웅성거리는 수천 명의 노동자들 사이로 한 중년의 캐나다 고위 관료가 격앙된 목소리로 서류를 흔들며 소리치더군요. 60조 원이라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금액이 걸린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 100년 역사를 자랑하며 시장을 독식하려던 독일과 프랑스의 방산 거물들은 한국 K1팀이 던진 이 미친 역발상 패키지들 앞에 그야말로 혼비백산하여 주저앉고 마는 것입니다. 무기만 달랑 팔고 떠나려는 오만한 강자들과 달리 세계 최고의 수중괴물 잠수함을 건조하면서 현지의 무너진 일자리 3만 개를 통째로 부활시키겠다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의 뜨거운 진심. 전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단숨에 뒤집어버린 그 전율 돋는 기적의 순간이 지금 시작합니다. 사면 초과, 미면 추가, 동서거고금을 막론하고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단 한 줄기의 빛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순간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지독한 절망의 구렁텅이 속에서 오히려 적들의 심장을 뒤흔드는 사자후를 토해내며 판을 뒤집어 엎은 무서운 인간들이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엔지니어들입니다. 남들은 다 끝났다고 이제는 포기하라고 고개를 돌릴 때 우리 한국인들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미친 역발상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의 거물들을 단숨에 혼비백산하게 만듭니다. 60조 원이라는 그 천문학적인 본줄이 걸린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에서 그 콧대 높은 유럽의 강자들을 사시나무 떨듯 떨게 만든 그 전율 돋는 기적의 현장. 저는 한화오션 특수선 해외사업단에서 이번 수주전을 이끌고 있는 정민우 부장입니다. 차디찬 북극의 칼바람이 불어오는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거대한 철강 도시 수세인트 마리. 그곳에 위치한 알고마 스테이 공장의 정문 앞은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분노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 때문에 우리 자동차 제조업이 30%나 날아갔는데 이제는 이 철강 공장마저 문을 닫는단 말이냐. 수천 명의 노동자가 붉게 상기된 얼굴로 피켓을 흔들며 거칠게 소리치고 있더군요. 평생을 철을 만지며 자식들을 키워온 30년차 베테랑 노동자 리차드 씨는 멍하니 식어버린 굴뚝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전장 매일 아침 가족들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그의 눈가에는 억울함과 슬픔의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온 도시의 경제를 책임지던 심장이 멈추기 직전인 그야말로 캐나다 제조업의 비극적인 단상입니다. 동시에 캐나다 정부의 안보 상황 역시 그야말로 눈앞이 캄캄한 지경입니다. 북극해의 빙하가 녹아내리며 주변 강대국들의 수중 위협이 날로 거세지는데 넓은 바다를 지킬 잠수함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당장 나토 동맹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극한의 환경을 버텨낼 장갑차 250대도 조속히 확보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인 겁니다. 안보와 민생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국가적 재난 속에서 캐나다 정부는 60조 원이라는 엄청난 국방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자국의 일자리를 창출해야만 하는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바로 이때 이 거대한 판돈을 가로채기 위해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독점해온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프랑스의 나발그룹이 오만한 미소를 지으며 토론토의 회의장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그들은 캐나다인들의 피눈물 나는 사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거만한 태도로 계산기만 두드려대기 시작합니다. 독일 대표단은 고작 자국 이익을 위한 액화 천연가스 수입안을 내미고 프랑스는 뜬구름 잡는 소리만 늘어놓으며 캐나다의 진짜 아픔에 철저히 외면합니다. 무기만 비싸게 팔아넘기면 그만이라는 서구권 거물들의 이기적인 갑질에 현지 관료들의 얼굴이 어둡게 굳어지던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 K1팀의 이름으로 단상에 오른 저와 우리 기술진들의 목소리가 장내를 강하게 울립니다. 우리는 다른 나라들처럼 쉬운 길을 택하지 않겠습니다.
캐나다 공장에서 생산된 강철을 전량 사용하여 당신들의 안보를 지킬 K가윤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를 이곳에서 직접 건조하겠습니다. 이 상상도 못한 파격적인 패키지들이 선포되는 순간 회의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니 이내 터질 듯한 웅성거림으로 발칵 뒤집힙니다. 돈만 밝히던 유럽 거물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해버리는 그 찰나의 순간 저는 확신합니다. 진심을 담은 위대한 역발상이 마침내 차갑게 얼어붙었던 캐나다인들의 심장을 뒤흔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 그 극동의 조그만 나라가 3,000톤급 잠수함을 만든다고요? 그냥 놔두십시오. 어차피 우리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캐나다는 결국 제 발로 기어와서 우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될 겁니다. 미국 관세 때문에 거리에 나앉은 그 지역 철강 노동자들? 그건 캐나다 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무기를 파는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토론토의 최고급 파크, 하얏트 호텔 VIP 라운지, 최고급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터져나오는 저 오만한 웃음소리의 주인공들은 바로 독일과 프랑스 방산 거물들의 핵심 임원들입니다. 100년이 넘는 해군 역사를 자랑하며 전 세계 잠수함 시장을 쥐락펴락해온 그들은 지금 캐나다 정부가 겪고 있는 피눈물 나는 안보 위기와 민생의 고통을 철저한 돈벌이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면서 정말 피가 거꾸로 솟구치지 않으십니까? 무려 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피 같은 국방 예산을 쏟아부으며 나라의 명운을 건 캐나다. 정부 앞에서 저들은 고작 자국 이익을 위한 액화 천연가스 수입 계약이나 들이밀고 있습니다. 잠수함을 팔면서 기술 이전은 절대 해줄 수 없고 유지 보수도 무조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자신들의 조선소에서만 해야 한다는 그야말로 악덕 고리대금 업자 같은 갑질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긴 3만 명의 캐나다 철강 공장 노동자들의 밥줄 따위는 저들 눈에는 그저 언제든 버릴 수 있는 하찮은 소모품일 뿐입니다. 이들의 이런 끔찍한 오만함은 비단 캐나다에서만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저 멀리 북아프리카의 군사강국 모로코에서도 똑같은 비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경을 맞댄 경쟁국 알제리가 잠수함 전력을 턱 밑까지 들이밀며 목줄을 조여오자 다급해진 모로코는 서둘러 최초의 잠수함 도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오랜 군사 파트너라던 스페인은 어땠을까요? 무기를 팔 때는 간과 쓸개를 다 빼줄 것처럼 굴더니 막상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태도를 싹 바꿉니다. 자기들 조선소에 숙련공이 부족하다며 납기일을 밥 먹듯 어기고 심지어 국제 판매에 필요한 핵심 기술 이전은 온갖 핑계를 대며 쏙 빼놓는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국가의 안위가 백척간도에 서 있는데도 뻔뻔하게 배짱을 튕기는 꼴이라뇨. 결국 참다 못한 모로코 정부가 스페인이라는 썩은 동아줄을 과감하게 잘라내버렸지만 그 빈자리를 치고 들어온 프랑스와 독일 역시 모로코의 다급한 목덜미를 쥐고 흔들며 자신들의 입속만 챙기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이지 피비린내 나는 짐승들이 득실거리는 매목한 정글이 따로 없습니다. 저 오만한 유럽의 거물들은 약자의 다급함을 철저히 이용해 먹으며 수십 년간 이 방산시장의 절대 권력자로 군림해 왔습니다. 그들은 이번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 역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캐나다 관료들의 멱살을 쥐고 흔들면 아주 쉽게 꿀꺽 삼킬 수 있을 거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슬슬 저 불쌍한 캐나다 녀석들 항공 문서를 받으러 가볼까? 독일과 프랑스의 핵심 임원들이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섭니다. 벼랑 끝에 몰린 캐나다 국방부 고위 관료들과 수세인트마리 철강공장 대표들의 얼굴에는 이미 깊은 체념과 절망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미국의 관세 폭탄을 맞고 쓰러져가는 조국의 산업을 살릴 길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직 거액의 청구서만 들이미는 저 피도 눈물도 없는 서양 거물들에게 굴복해야 하는 비참한 상황. 캐나다 고위 관료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집어드는 바로 그 숨막히는 순간. 잠깐, 그 펜 당장 내려놓으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은 그따위 쓰레기 같은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습니다. 벼락 같은 사자부가 회의장의 정적을 날카롭게 찢어발깁니다. 저와 대한민국,
K1팀 기술진들이 묵직한 서류 가방을 들고 단상 앞으로 걸어나가는 순간입니다.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캐나다 관료들과 불쾌한 표정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유럽 거물들을 향해 저는 세상에서 가장 단호하고 매서운 눈빛을 던집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수주전은 단순히 쇠로 만든 배를 파는 장사가 아닙니다. 저 오만방자한 유럽의 콧대를 단숨에 꺾어버리고 아메리카 대륙 한복판에서 피눈물 흘리는 노동자들의 무너진 삶을 우리 한국인의 끈끈한 손으로 직접 부활시키는 위대한 구원의 성전입니다. 무기만 덜렁 팔고 도망가려는 저 비열한 놈들과 달리 우리 한국인들은 캐나다라는 나라의 심장을 통째로 살려낼 완벽하게 미친 역발상을 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누구도 상상조차 하지 못한 오직 대한민국만이 해낼 수 있는 경이로운 패키지들이 지금 막 전 세계를 경악시킬 준비를 마친 채 서슬퍼런 칼날을 번뜩이고 있습니다.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가는 제 등 뒤로 독일과 프랑스 임원들의 낄낄거리는 헛기침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어디 저 극동의 조그만 아시아 국가가 뭘 들고 나왔나 한번 볼까? 고작 해야 가격이나 후려치려 들겠지. 그들의 눈빛에는 여전히 우리를 한 수 아래로 깔아보는 서구권 특유의 오만함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비웃음에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단호하고 힘찬 손길로 프레젠테이션 화면을 켭니다. 화면 가득 거대한 검은 선체에 KSS-3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이 그 웅장하고 서늘한 위용을 드러냅니다. 장내에 낮게 깔리는 압도적인 엔진 소리와 함께 저는 마이크를 쥐고 회의장 전체를 향해 힘차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잠수함은 그저 그런 평범한 디젤 잠수함이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공기 분류 추진 체계, 즉 AIP 시스템과 리튬이온 배터리를 동시에 탑재한 진정한 수중 괴물입니다. 수면 위로 숨을 쉬러 올라올 필요 없이 바닷속 깊고 차가운 곳에서 무려 몇 주일이고 자망하며 적의 숨통을 조일 수 있는 현존하는 가장 완벽한 바다의 지배자입니다. 그 순간 삐딱하게 의자에 기대어 거들먹거리던 프랑스 나발그룹 임원의 허리가 활처럼 꼿꼿해집니다. 여유롭게 샴페인을 호작이던 독일 티센크루프 기술진들의 눈동자가 마치 지진이라도 난 듯 미친 듯이 흔들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은 아직 연구실에서 제대로 상용화조차 하지 못한 그 엄청난 최첨단 기술을 한국인들이 이미 실전 배치까지 완벽하게 끝내고 눈앞에 떡하니 들이밀었으니 그 충격이 오죽했겠습니까? 여기저기서 아니 디젤 잠수함에 수직발사관을 달았다고? 게다가 리튬 배터리? 저게 인간의 기술력으로 가능한 건가? 하는 경악 섞인 옹성거림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옵니다. 하지만 이 수주전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서서히 화면을 전환하여 차갑게 식어버린 온타리오주 수세인트 마리의 거대한 알구마 스테일 철강 공장 사진을 띄웁니다. 방금 전까지 무기의 스펙을 받아 적느라 바쁘던 캐나다 국방부 관료들의 펜이 우뚝 멈춰섭니다. 저는 호흡을 깊게 가다듬고 회의장 맨 뒷자리에 죄인처럼 초조하게 앉아있던 캐나다 철강 노동자 대표 리차드 씨의 벌건 눈을 똑바로 음시하며 입을 엽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의 절박함을 이용해 무기만 달랑 팔고 떠나는 무책임한 서양의 장사꾼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60조 원이라는 여러분의 피 같은 국방 예산이 어떻게 쓰여야 이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부로 대한민국 K1팀은 캐나다의 북극해 극한 안보를 책임질 레드백 장갑차 1150대와 K가인 자주포 등 수많은 군용 차량을 모조리 이곳 당신들의 알고마 스틸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철을 전량 사용하여 건조할 것을 엄숙히 약속합니다. 순간 수백 명이 모인 거대한 회의장 전체에 마치 찬물을 쏟아부은 듯한 무서운 정막이 내려앉습니다. 바늘 하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팽팽하고 숨막히는 침묵. 그리고 정확히 3초 뒤 와 하는 사람의 한계를 넘어선 듯한 귀가 터질 듯한 엄청난 함성과 기립박수가 지붕을 뚫을 듯 터져 나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돼.
우리 공장 철로 장갑차를 직접 만든다고요? 그럼 우리 밥줄이, 우리 일자리가 다시 살아나는 거잖습니까? 리차드 씨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함께 온 캐나다 노동자들은 서로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처럼 펄쩍펄쩍 뛰며 환호하더군요. 캐나다 자동차 부품 제조협회의 최고 책임자조차 이 기적 같은 현실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더니 임의 반상을 향해 연신 고개를 숙이며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죽어가던 우리 일자리 3만 개를, 아니 캐나다 제조업의 심장을 통째로 살려냈습니다. 라고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반면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거드름을 피우며 캐나다의 숨통을 조이려던 유럽의 방산 거물들은 그야말로 벼락을 맞은 초상집 꼴입니다. 어떻게든 한국의 기술력을 깎아내리려던 독일 임원의 붉은 얼굴은 순식간에 시체처럼 하얗게 질려버렸고, 프랑스 대표단은 패닉에 빠진 채 황급히 서류 가방을 챙겨들고 도망치듯 회의장을 빠져나가려 발버둥을 칩니다. 무기 판매를 넘어서 남의 나라의 무너진 산업 생태계까지 통째로 부활시키는 이 미친 역발상의 상생 패키지 딜 앞에서 백년을 제왕처럼 군림해온 그들의 콧대가 너무나도 처참하고 완벽하게 박살나버린 겁니다. 전쟁의 폐허와 지독한 가난을 딛고 일어서 본 우리 한국인만이 뼛속 깊이 공감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따뜻한 정칭,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결합하여 콧대 높은 서구권의 심장부를 완전히 꿰뚫어버리는 그 벅찬 카타르시스. 저는 터질 듯이 요동치는 가슴을 부여잡고 감격의 눈물바다가 된 회의장을 벅찬 미소로 내려다봅니다. 회의장의 뜨거운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 거구의 백인 남성이 제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옵니다. 방금 전까지 어린아이처럼 오열하던 온타리오주 철강 노동자 대표 리차드 씨입니다. 땀과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거친 두 손이 제 손을 덥석 부여잡습니다. 부장님, 아니 한국의 영웅들, 당신들은 그저 차가운 쇳덩어리로 만든 배를 판 게 아닙니다. 오늘 밤 당장 아이들 입에 들어갈 빵을 걱정해야 했던 우리 수만 명의 가장들에게 다시 살아갈 희망과 미래를 통째로 선물해 주셨습니다. 미국의 잔인한 관세 폭탄에 숨통이 끊어지려던 캐나다 제조업의 심장에 당신들이 다시 뜨거운 피를 돌게 한 겁니다. 그의 떨리는 목소리와 붉어진 눈시울에 저 역시 가슴 한구석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맙니다. 저는 그의 굳은 살박인 두 손을 꽉 마주잡으며 옅은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리차드 씨, 우리 한국인들은 그 누구보다 가난과 절망의 쓴맛을 뼈저리게 아는 민족입니다. 불과 반세기 전만 해도 전쟁으로 잿더미가 된 땅에서 남이 쓰다 버린 고철을 주워다 밤낮 없이 기계를 돌리며 살아남았던 게 바로 우리 아버지 세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눈물로 배운 건 진짜 위대한 기술이란 돈만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온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자리를 뺏고 무기나 팔러 온 장사꾼이 아니라 이 차가운 북극의 땅에서 함께 어깨를 겹고 살아갈 진짜 파트너로서 온 겁니다. 제 담담한 대답에 통역기를 귀에 꽂고 있던 캐나다 국방부 고위 관료들마저 고개를 푹 숙인 채 남몰래 눈물을 훔쳐냅니다. 그토록 깐깐하고 차갑던 서양 엘리트들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대한민국 특유의 끈끈한 정층이 완벽하게 스며드는 경이로운 순간입니다. 이 경악스러운 역발상 패키지 딜의 여파는 캐나다를 넘어 전 세계 방산 시장의 주영도를 그야말로 초토화시켜버립니다. 유럽 방산 거물들의 몰락은 처참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토론토의 최고급 호텔 라운지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승리를 장담하던 독일 티센크루프와 프랑스, 나발그룹의 임원들은 쏟아지는 자국 언론의 십자포화를 맞으며 야반도주하듯 서둘러 짐을 싸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고 깔보던 아시아의 조그만 나라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중 기술력에 상상을 초월하는 현지화 상생 전략까지 들고 나와 자신들의 밥그릇을 완벽하게 박살내버렸으니 그 충격이 오죽하겠습니까? 남의 다급한 처지를 이용해
계산기만 두드리던 오만한 자들의 말로는 결국 이렇게 철저한 파멸일 뿐이라는 통쾌한 인과응보의 진리가 전 세계에 서슬 퍼렇게 새겨집니다. 반장 저 멀리 북아프리카에서도 난리가 납니다. 스페인의 지독한 갑질과 납기 지연에 치를 떨고 있던 모로코 국방부는 캐나다의 소식을 듣자마자 가차없이 서구권 기업들을 내쫓아버립니다. 그리고는 가장 먼저 대한민국을 향해 다급한 러브콜을 쳐온 겁니다. 우리는 스페인과 프랑스의 오만한 거짓말에 완전히 지쳤다. 우리 모로코 해군의 안위도 오직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한국의 KSS-3 잠수함에게만 맡기겠다. 모로코에 빗발치는 러브콜 속에 한때 전 세계 바다를 호령하던 유럽의 무기상들은 이제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신세로 완벽하게 전락하고 맙니다. 이제 캐나다 온타리오주에 차갑게 식었던 거대한 용광로는 다시 벌겋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뜨거운 불길 속에서 녹아내린 강철들은 우리 대한민국 기술진들의 손끝을 거쳐 북극해의 살인적인 추위를 뚫고 나갈 케이크가운 자주포와 레드백 장갑차로 재탄생할 준비를 펄펄 끌며 마쳤습니다. 캐나다 유력 방송국들은 정규 방송을 끊고 미국의 관세를 이겨낸 대한민국의 기적이라는 타이틀로 연일 우리 K1 팀의 눈부신 활약상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알고마 스테이 공장 앞에는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손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 공장 문을 나서는 우리 기술진들을 향해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코리아 땡큐를 연호하더군요. 60조 원이라는 단군 일의 최대 규모의 잭팟. 하지만 제가 이 현장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진짜 대박은 단순히 그 엄청난 돈의 액수가 아닙니다. 밀가루 한 포대, 우유가루 한 줌을 얻기 위해 이영만리 타국의 원조에 목을 매야 했던 가난하고 처절했던 우리의 과거. 하지만 그 눈물겨운 아버지 세대의 땀방울이 모이고 모여 이제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멈춰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고 전 세계 바다의 안보를 완벽하게 책임지는 위대한 국격의 나라로 우뚝 섰습니다. 무기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람을 살리고 희망을 건조하는 위대한 나라. 저 거친 북극해의 빙하를 깨고 솟아오를 3,000톤급 수중 괴물의 웅장한 자태를 상상하며 저는 퍼질 듯한 자부심을 안고 대한민국의 더 위대한 내일을 향해 다시 한번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세계 속 대한민국의 가슴 벅찬 울림은 여기까지입니다. 화려한 유행을 쫓기보다 따뜻하고 단정한 진심을 담아 자랑스럽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